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흥민 선수와 LAFC를 기다리고 계신 모든 축구 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AFC를 둘러싼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음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크게 이겨야 하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을 상대했던 팀들이 보여준 대응 방식과 이번 상대인 케레타로가 처한 상황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손흥민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번에는 손흥민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대폭발을 예고하는 전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AFC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닙니다. 리그스컵의 구조상 LAFC는 이미 앞선 경기에서 승점을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규 시간 승리로 승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득실까지 끌어올려야 다른 경기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는 것과 이번 경기에서 4대 0, 5대 0으로 이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골을 넣어야 하고 상대가 흔들린다면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팀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더 놀라운 부분은 LAFC의 상대입니다. 케레타로는 이번 대회에서 이미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에 실패했고 수비에서도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공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수비 조직까지 흔들린다면 이런 팀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선수는 공간을 빠르게 파고들고 순간적인 슈팅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입니다. 특히 상대가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대회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경기 운영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AFC가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반복할 수 있고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을 상대했던 팀들은 상당히 분명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을 잡기 전에 압박하고 공을 잡으면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톨루카전에서도 손흥민이 평소처럼 마음껏 전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빠르게 붙으면서 돌파할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공격수를 집중적으로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늘리면 다른 공간이 열립니다. 손흥민에게 두 명이 달려간다면 부안가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부안가에게 수비가 집중된다면 반대로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결국 LAFC의 공격진 전체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있을 때 상대 수비가 겪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체력입니다. 최근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이어졌고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전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적인 여유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처럼 반드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반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슈팅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 뒷공간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체력이 살아있는 손흥민이 전방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상대 수비는 90분 내내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혼자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LAFC에는 부안가라는 또 다른 폭발적인 공격수가 있습니다. 부안가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손흥민까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손흥민에게 집중하면 부안가가 들어오고 부안가를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제대로 공급된다면 공격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의 핵심은 손흥민의 개인 능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순간 부안가와 다른 공격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대량 득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LAFC의 대승 경기가 다시 언급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LAFC는 한 경기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카를로스 벨라와 데니스 부안가가 공격을 이끌었고 팀 전체가 전방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그 경기가 지금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스코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처럼 LAFC가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경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구는 과거의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7대1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도 7대1이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최근 경기력과 LAFC가 처한 절박한 상황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번에는 대승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상승세가 끝난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수에게는 이런 침묵 뒤에 한 번의 폭발이 나오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MLS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월드컵 복귀 이후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올스타전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두 경기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손흥민을 더 강하게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순간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팀 전체의 수비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두세 명이 움직이면 LAFC의 다른 공격수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손흥민을 한 명이 상대하게 놔두면 그것 역시 위험합니다.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도 한 번의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벗겨낼 수 있고 공간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레타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경기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완벽하게 준비하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 완벽한 수비를 준비할 여유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 여부보다 오히려 첫 번째 골이 언제 터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전반 초반에 골을 넣는다면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수비적으로 버티기만 할 수 없게 되고 LAFC는 더욱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초반에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수비가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신경을 쓴다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득점 여부와 별개로 그의 움직임 자체가 LAFC 공격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골잡이와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